안녕하세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마음이 따뜻한 상담자 윤영애입니다. 상담 심리학 용어 중에 Here and Now 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피하지 않고 그 자리를 접촉하는 것이 다른 2차, 3차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바탕이 되는데요. 이번 아프로디테의 세 번째 과제 스틱스 강은요. 여성성의 방식은 한 가지만 완수하는 것이고 그 한 가지를 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신화에서 제우스는 아들 에로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독수리에게 푸시케를 도와주라고 명합니다. 독수리는 새들의 제왕으로 천상의 힘의 메신저이자 아버지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독수리처럼 넓은 시야를 가지고 정확하게 목표물을 낚아채는 독수리의 특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짧지만 우리 여성들이 생각해 보아야 할 과제입니다. 책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프로디테는 푸시케가 황금 양털을 조금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아프로디테는 분노가 치밀어 이번에는 푸시케를 완전히 파괴시키리라 마음먹는다. 푸시케에게 크리스탈 잔을 주며 그 잔에 스틱스 강에 물을 가득 채워오라고 명한다. 스틱스 강은 높은 산정에서 떨어져 땅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높은 산으로 되돌아가는 강이다. 돌아 환원하는 강이다. 영원히 원천으로 돌아가 지옥 깊이 흘러내려가고 다시 최고로 높은 산에 험난한 바위 틈으로 되돌아간다. 이 강물은 굉장히 위험한 괴물이 늘 지키고 있다. 그래서 강물을 받을 만큼 가까이 접근한 인간은 아직 없었다. 푸시케는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이번에는 울 수조차 없다. 그녀는 절망으로 감각을 잃어버린다. 이때 제우스 신의 독수리가 다가온다. 다른 신화에서 이 독수리는 사랑에 빠진 제우스 신을 도와주어 둘 사이에 이미 친분이 있었다. 제우스는 이제 공개적으로 자기 아들 에로스를 보호하려고 나선다. 그래서 독수리에게 푸시케를 도와주라고 명한다. 절망에 빠진 푸시케에게 독수리가 나타나 크리스탈 잔을 자신에게 달라고 한다. 독수리는 잔을 받아든 즉시 날렵하게 강물의 중심으로 날아가 위험한 물길에 컵을 가져다 댄다. 이렇게 물을 받아 그 잔을 안전하게 푸시케에게 가져다 준다. 푸시케의 과제는 완수되었다. 스틱스 강은 생명의 강이다. 강물은 위아래로 흐른다. 지구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흐른다. 강은 빠르고 위험하게 흐른다. 강둑은 미끄럽고 가파르다. 가까이 접근하면 물길에 휩싸여 빠져 죽거나 바위에 부딪혀 죽는다. 이 과제는 여성이 어떻게 삶의 웅대함을 체험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푸시케는 물 한 잔만 필요하다. 여성성의 방식은 한 가지만을 완수하는 것이고 또 그 한 가지를 잘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여성이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한 번에 한 잔의 물을 순서대로 채워야 한다. 어떤 심리학자들은
여성의 심리는 집중되지 않는 심리라고 한다. 풍부하고 다양한 가능성의 홍수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이 여성성의 특질이다. 백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루려고 한다. 수많은 가능성 중에는 서로 반대되는 일도 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많은 가능성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파노라마 같은 시야를 갖고 있는 독수리처럼 우리 개개인은 거대한 강의 전체를 봐야 한다. 그러나 초점은 한 지점으로 모아야 한다. 그곳에 정확하게 잔을 갖다 대야 하는 것이다. 적은 것이 괜찮다. 그러나 주변에서 많은 것은 더욱 좋다는 표현을 종종 듣는다.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상업 광고가 매일 가능한 모든 것을 움켜쥐어라 라는 메시지를 주입한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하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결코 아무 곳에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심지어 특별한 체험을 하는 중에도 다른 가능성을 찾아 기웃거린다. 그런 사람은 끊임없이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찾아 헤맨다. 절대 만족하지 못한다. 우리 신화는 이 대목에서 조금이나마 높은 수준을 경험하게 해준다. 높은 단계의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경험하는 질적인 만족을 이야기하며 아주 적은 양으로도 충만하다는 것을 웅변한다. 시인은 모래알 하나에서 세상을 본다고 노래한다. 지금 체험하고 있는 단 한 가지에 집중하면 그 안에서 즐기고 누릴 수 있다. 그런 다음 우리 앞에 다가오는 새로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 앞에서 말한 Here and Now에서 지금 현재 고통에 충분히 머물 수 있게 되면 다른 2차, 3차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연결감을 갖고 나 자신다운 그리고 나답다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에 자신에게 머물 수 있어야 나 자신에게 분리되지 않고 나 자신과 연결감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체험하고 있는 단 한 가지에 집중한다는 것,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크리스탈 잔은 물을 채우는 그릇이다. 크리스탈의 특질은 매우 약하고 진귀하다는 것이다. 인간의 자아를 크리스탈 잔에 비유할 수 있다. 거대한 생명의 강을 이 잔에 담을 수 있다. 거칠고 험난한 삶의 강에서 자아를 다룰 때는 크리스탈 잔을 다루는 것처럼 주의해서 아름답게 다루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아의 잔은 산산이 부서져 버릴 수도 있다. 독수리의 특질도 필요하다. 독수리처럼 정확하게 보고 파악하여 강물에 적소로 재빨리 접근해 바른 방식으로 잔에 물을 채운다. 자아가 무의식의 거대한 강에서 물을 길어 의식을 확장하려 할 때 한 번에 한 잔의 물을 길어 올리도록 충고를 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자아라는 잔은 무의식의 강물의 힘에 놀라 산산이 부서져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사에 얽매여 사는 개개인이 땅에서든 강둑의 한 지점에서든 거대한 생명의 강물에 다가서려면 그 자체가 혼란스럽고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분별이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때로 강의 다른 지점으로 돌아가 접근하면 고여있는 물을 발견할 수도 있다. 이곳의 물은 움직이지 않는다. 생명이 없으며 변화를 위한 전망도 볼 수 없다. 자신이 서 있는 지점에서 좁은 시야로 삶의 강을 바라보는 사람은 특히 자신의 독수리적인 특질을 불러내야 한다. 그래서 강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시야를 넓히고
어디에서 강물이 돌고 어디에서 급류가 일어나는지 강의 변화를 살펴보아야 한다. 시야를 확장하면 더 나은 전망이나 더 많은 가능성을 보게 되고 이런 가능성을 삶에 실현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독수리의 특성이 필요하다. 특히 강둑의 한 지점에 갇혀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이 대목에서 신화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조언은 현대인에게 특히 적절하다. 내가 알고 있는 여성들은 거의 대부분 강을 향해 똑바로 걸어 들어간다. 그리고는 강물의 힘에 압도당한다. 이 여성들은 너무 바쁘게 산다. 이것을 공부하고 저것도 하고 차를 빌려 타고 이리저리 다닌다. 대형 프로젝트를 다루고 자신이 만신창이가 될 때까지 뛰어다닌다. 이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멈춰서는 고요함이다.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더라도 하나씩만 택하여 한 번에 크리스탈 잔 하나를 들고 그 잔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잔을 잘 채워야 한다. 그런 다음 다른 것으로 옮겨가야 한다. 감사합니다.